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이야기 나누는 한국어 팟캐스트 속닥복닥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한국어 선생님 리나예요. 처음 오신 분들도 다시 오신 분들도 모두 반가워요. 제가 저번 시간에는 새해에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잘하고 싶기 때문에 기록을 잘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은 새해가 돼서 뭘 더 잘하고 싶나요? 아마 제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특히나 한국어를 더 잘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제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한국어 공부를 팟캐스트로 잘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걸 거예요. 그죠? 정말 잘 생각했습니다. 물론 언어 공부하는 방법은 정말 많아요. 거기에 정답은 없죠. 근데 제 생각에도 팟캐스트로 한국어 공부하는 건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한국어 팟캐스트를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도 언어 공부를 여러 가지 해보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라고 해도 영어랑 일본어 두 가지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처음에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에는 영어 영문학과에 들어가서 언어학을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이론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 공부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만들 때에도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팟캐스트를 만들고 있어요.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스피킹 클래스도 만들었고, 그리고 멤버십을 가입하면 들을 수 있는 표현 클래스, 단어장 클래스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설명을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그렇게 딱 설명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마침 이번에 새해가 됐고 또 새해가 되면서 한국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팟캐스트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이야기하면서 제가 만든 이 다른 콘텐츠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한번 쫙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새해에 한국어 공부 계획 세울 때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도 즐겁게 시작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은 언어를 배우려면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그 언어에 익숙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언어가 익숙해야 잘 들리고 그리고 잘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 언어에 익숙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계속 듣고 계속 말하고 잘 써보는 게 좋겠죠. 근데 한국인들이랑 계속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내가 아직 한국어가 부족하다면 한국어 문장을 많이 말하는 것도 힘들어요. 혼잣말로 말하기도 힘들 거예요. 게다가 아직 한국어를 잘 모르는데 한국어 문장을 억지로 막 만들다 보면 이상한 습관이 들 수도 있어요. 잘못된 문장인데 그걸 잘못된 줄 모르고 계속 쓰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서 나만의 이상한 한국어가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제 학생들 중에서도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걱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상한 습관이 들면 나중에 그걸 고치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무작정 많이 말하는 게 언어에 익숙해지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미 잘 만들어진 문장들을 계속 들으면 되겠죠. 말하거나 듣거나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시간이 아무래도 많이 걸려요. 근데 그냥 듣는 거는 그냥 틀어놓으면 되는 거니까 이게 그 언어에 익숙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팟캐스트로 공부하는 것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겁니다. 꼭 제 팟캐스트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팟캐스트가 있다면 다른 걸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아직 한국어가 어렵다면 이런 팟캐스트들은 번역 자막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스크립트, 대본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뭐 챗GPT나 이런 데에다가 번역을 돌려보기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쩌면 저의 팟캐스트 같이 그냥 한국어 교육 팟캐스트를 듣는 게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간에 한국어로 된 무언가를 계속 들으면 이 한국어에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익숙해지는 거는 그냥 공부만으로는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팟캐스트를 들으러 온 거죠? 물론 언어를 공부하는 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모국어를 공부할 때도 처음에 아기 때는 물론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들으면서 공부를 시작했겠지만 나중에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책에 써 있는 문법 같은 거 그런 것들 공부했잖아요. 모국어 공부할 때도 이렇게 공부가 필요한데 다른 나라 언어를 공부할 때에도 공부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 자체는 좋은 거지만 거기에서 그치면, 거기에서 멈추면 그 언어를 진짜로 잘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이 단어가 이 뜻이구나. 아, 이 문법은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단어나 문법 같은 거를 진짜로 잘 활용할 수 있으려면 그렇게 공부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게 몸으로도 익숙해져야 해요. 물론 어느 정도는 공부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한 대로 공부는 나쁜 게 아니니까. 공부하는 건 좋은 거니까 공부하면서 뭔가를 좀 더 이해해 보는 건 좋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언어들이 꼭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사용되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쓰니까 그게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 이해하려고만 하고 이게 왜 그러지? 계속 궁금해하기만 하고 그러면 언어가 늘기가 어려워요. 그냥 어느 정도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그 내용을 자꾸자꾸 들으면서 자꾸자꾸 익숙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우리가 누워서 잠을 자는 그 가구를 뭐라고 부르죠? 침대라고 부르죠. 근데 이 침대가 침대인 이유가 있나요? 없지 않나요? 우리가 그 침대에 누울 때 그 침대에서 침대 이런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 침대를 우리가 침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침대라고 부르자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침대가 침대라는 거는 그냥 외워야 돼요. 외운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외우면 될까요? 처음에는 물론 그냥 그거를 글로 써놓고 외워야 될 수도 있어요. 한쪽에는 침대라고 한국어로 써놓고 또 다른 쪽에는 내 모국어로 써놓고 계속 보면서 외우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외우면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외우고 그냥 덮어버리면 이 침대라는 말을 금방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내가 써서 외워봤다면, 이렇게 보면서 외워봤다면, 그 다음에는 그 침대라는 말을 어디선가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 들을 때는 침대가 뭐더라? 잠깐 생각을 해야 돼요. 침대가 누워서 자는 가구였지.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물론 이렇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빨리 침대가 무슨 뜻이었는지 딱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침대는 왠지 침대인 것 같은 그 느낌이 들게 돼요. 그냥 침대가 침대라는 것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말할 때도 그 침대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편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침대라는 단어는 꽤 쉬운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누워서 잘 때 쓰는 그 가구를 침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아, 우리가 누울 때 쓰는 그 가구는 침대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근데 어떤 단어들은 되게 미묘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같은 단어인데 다른 때만 쓰이는 그런 단어도 있고 그래서 어떤 단어들은 그 뉘앙스를 파악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단어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그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치다라는 단어 다들 들어보셨나요? 제가 방금 위에서 사용을 했거든요. 머리로 이해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몸으로도 익숙해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그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뭔가가 계속되지를 못하고 중간에 스탑한다, 멈춘다 라고 할 때 그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말라는 거는 머리로 이해하는 거에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더 나아가라는 말이죠. 그럴 때 머리에서 이해하는 걸로 그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그치다라는 단어, 조금 복잡합니다.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치다라는 단어랑 비슷하게 멈추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두 개의 단어 중에 특별히 어떤 때에는 그치다라는 말을 쓰고 어떤 때에는 멈추다라는 말을 써요. 둘이 비슷한 뜻인 것 같은데 굳이 왜 이거를 어디서는 이거를 쓰고 어디서는 저거를 쓰고 이러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나눠서 씁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오다가 중간에 멈췄을 때 그때 비가 멈췄다라고 말하지 않고 비가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잠깐 스탑하라고 말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멈추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갑자기 그치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치세요는 안 될까요? 거기 지나가는 그 사람 그치세요 이거는 왜 안 될까요? 그리고 비가 갑자기 멈췄어요 라고는 말 안 하고 왜 비가 그쳤어요 라고 말을 할까요? 사실 여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막 찾아보고 이러면 어떨 때에는 그치다라는 말을 쓰고 어떨 때는 멈추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설명이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설명조차도 누군가가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게 정말로 처음에 그런 이유로 만들어졌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안다고 해서 앞으로 그 그치다라는 말이랑 멈추다라는 말을 완벽하게 잘 사용하게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익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그치다라는 말에 익숙해지고 싶다면 그냥 한번 비는 그친다라는 말이랑 같이 쓰는구나 이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계속 한국어로 된 콘텐츠들을 들으면서 비가 그치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들어야 돼요. 비가 그쳤어요. 아, 비가 이제는 좀 그쳤으면 좋겠네요. 비가 그쳤다. 이런 다양한 비가 그치다라는 표현이 들어간 말들을 계속 들으면 이제는 그게 점점 익숙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비가 그치다라는 말에 익숙해졌으니까 나중에 누가 비가 멈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말을 특이하게 하네. 약간 틀린 말 아닌가?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될 때까지 그냥 여러 번 듣고 그냥 익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언어 공부라는 건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저도 사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에도 약간 완벽하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완벽주의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틀리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 공부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한다고 해서 어차피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공부하고 이렇게 여러 번 들어서 익숙해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야 그 언어를 진짜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먼저 제 팟캐스트 에피소드 대본을 다운받아서 거기에서 모르는 단어들을 미리 체크한 다음에 들어보는 건 좋아요. 내가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아무리 들어도 귀에 들어오는 게 없다면 그거는 좀 효과가 없겠죠. 딱 들었을 때, 이 단어 뭐였더라? 아, 그거였지. 뭐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 들어본 단어인데 라는 생각이라도 해야지 뇌에 그 단어가 남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작정 듣는다면 그러면 그 단어들이 한 귀로 들어갔다가 한 귀로 그냥 나가버릴 수가 있겠죠. 어떤 패턴이 없으니까 내가 이거는 중요한 정보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의 뇌에 남기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단어를 먼저 공부하는 것 정도는 괜찮습니다. 제 댓글창에도 어떤 분이 계속 단어 공부한 내용을 올리시기도 해요. 베트남 분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베트남어로 써 있기도 하고 영어나 한자를 쓰기도 하셔서 베트남 분이 맞나? 약간 헷갈리기는 하는데 베트남 분이 맞는 것 같아요. 전에 베트남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지금 그 해당하시는 분은 저거 난데라고 아실 수도 있어요. 한 분밖에 없거든요. 제 댓글창에 이렇게 쫙 단어를 정리해 주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난데 싶으면 아마 맞으실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단어를 쭉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그 단어에 익숙해지는 건 좋아요. 근데 그 단어들을 내가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막 이렇게 대본을 다 분석하고 뭐 문법들을 다 분석해서 완벽하게 안 다음에 들어야지 이러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 방금 말씀드린 그 댓글 달아주시는 분, 제 팟캐스트 대본에서 모르는 단어 정리해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은 제 대본을 챗 GPT에 넣어서 거기에서 모르는 단어들을 뽑아서 먼저 외워보고 그 다음에 제 팟캐스트를 들어보신다고 했어요.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모르는 단어들을 미리 정리해서 한번 쫙 보고 그 다음에 계속 들으면서 익숙해지는 방법으로 팟캐스트를 공부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제 팟캐스트에서 모르는 단어가 엄청 많은 거는 아닌데 살짝씩 모르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들어는 봤지만 어색한 단어들이 나오는 정도인 그런 레벨의 한국어 학습자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제 한국어 표현 클래스를 들으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좀 주제와 관련되고 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을 정리를 해서 단어장 링크를 걸어 놓고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 그 단어들을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PDF 파일에 그 단어들의 예문들도 적어 놓고 그 단어에 좀 더 익숙해질 수 있게끔 연습 문제도 만들어서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는 정도의 레벨인 분들, 그리고 좀 단어들을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셔서 이 표현들도 함께 익혀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듣기 연습을 많이 해서 익숙해지는 건 정말 좋습니다. 근데 듣기만 한다면 이 표현들이 귀에만 익숙해져요. 그래서 잘 들리는 상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말로는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에 이 표현들이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입으로도 이 표현들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역시 입으로 많이 말해보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든 만나서 많이 말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그게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바로 한국어로 다 말을 해야 된다면 솔직히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쉐도잉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쉐도잉이 그냥 문장을 다 듣고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나요? 그거 아닌 거 다들 아시죠? 쉐도잉은 그 문장을 끝까지 다 듣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장이 딱 나오자마자, 그 문장이 들리자마자 바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문장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고 말을 했다면 에 하자마자 나도 바로 에, 풀 하자마자 나도 풀, 이렇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림자처럼 바로바로 따라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발음, 인토네이션 이런 것도 잘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거의 똑같게 진짜 그림자처럼 그 문장을 따라한다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게 바로 쉐도잉입니다. 그래서 이 팟캐스트 같은 걸 들으면서 그걸 계속 중얼중얼 쉐도잉 하는 거, 그런 것도 정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쉐도잉 하면서 내 입에 그 언어가 익숙해지게 만들어야 돼요. 입 말고도 여기 목도 있죠. 이런 모든 나의 그 말하는 이 보컬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전체, 구강 구조 전체. 여기가 다 한국어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언어라는 게 생각보다 운동입니다. 언어는 머리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입에 그 언어가 익숙해지려면 우리가 운동을 하듯이 진짜 입과 이 목을 잘 운동을 시켜줘야 돼요. 한국어를 말할 때 입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이게 진짜 익숙해져야 됩니다. 우리 걸을 때 왼발 내딛고 오른발 내딛고 그 다음에 뭐 중심을 어떻게 잡고 이런 거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걷지 않잖아요. 말할 때도 똑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말할 때 리을 발음은 이렇게 해야지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모국어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거를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매번 하면 정말 힘들 거예요. 그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말할 수 있게 운동하듯이 입에 그 말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쉐도잉이 정말 좋기는 한데 한국어 팟캐스트는 내용이 정말 길잖아요. 문장들도 다 길고 근데 그 긴 거를 다 쉐도잉 하기는 좀 버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긴 문장으로 된 긴 콘텐츠들은 여러 번 쉐도잉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피킹 클래스를 만든 거예요. 스피킹 클래스라는 건 매주 새로운 에피소드와 관련된 그 주제를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반말과 존댓말으로 어떻게 대화하는지 그 대화문을 녹음한 클래스입니다. 저와 제 남편이 그냥 상황을 만들어서 롤플레잉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장들이 너무 길지도 않고 내용이 너무 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쉐도잉하면 한 문장, 그 짧은 문장을 여러 번 쉐도잉 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아예 그 문장들을 통째로 외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팟캐스트처럼 길지가 않으니까 여러 번 쉐도잉하고 아예 그걸 외워서 내가 진짜로 그냥 그 상황이 되면 그 말을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그 대화문에 제가 만든 그 문장들은요, 정말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리액션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미리 연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연스러운 리액션들을 담아 놓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말했을 때, 이런 식으로 리액션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 리액션을 잘해야 진짜 그 언어를 자연스럽게 잘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리액션들은 그런 상황에 이런 식으로 리액션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미리 들어보고 생각해보지 않으면 내가 모국어로 얘기할 때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뭐 자주 쓰는 말들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누군가랑 인사할 일 많죠. 안녕하세요 하고, 그죠? 근데 그렇게 자주 쓰는 말이 아니라 정말 자주 안 쓰는 말들도 있어요. 자주 벌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딱 오면 이거 내 모국어로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보면 제가 한국인으로 살면서도 한국 사람인데 한국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센스 있게 이 순간에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딱 자기 생각도 잘 말하고 누가 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구나 하고 부드러운 말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 잘 몰라서 막 투박하게 툭툭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말을 좀 예쁘게 하면 좋을 텐데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약간 다른 사람들이랑 잘 지내지 못하는 편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한국어 단어를 많이 알고 문법을 잘 알고 그런다고 해서 한국어를 부드럽게 잘하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대화문을 쓰면서 스스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는 이런 식으로 말해주면 좋겠구나.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스피킹 클래스 열심히 고민해서 만들고 있으니까 이런 스피킹 클래스를 계속 쉐도잉 해보면서 이런 상황에는 이런 반응으로 한국어를 말해주면 좋겠구나. 이런 연습들도 많이 많이 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랑 제 남편이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말할 테니까 그 문장을 그대로 듣고 그 발음이랑 인토네이션, 억양을 그대로 따라해서 아예 그대로 그 문장을 통째로 외워버린다면 그런 말들을 앞으로 한국어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좀 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표현들이 입에 익으면요. 나중에는 생각하지 않고도 그 표현들을 툭툭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말이 입에 익숙해지는 순간인 거죠. 우리가 걸을 때 생각하면서 걷지 않고 자연스럽게 별 생각 없이 편안하게 걷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한국어 표현들이 입에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 표현들을 편안하게 입으로 내뱉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런 거는 팟캐스트나 드라마 같은 거로는 공부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팟캐스트는 일단은 대화 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한국어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리액션들, 그런 표현들을 좀 익히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쉽다고 생각해서 이 클래스를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또 드라마 같은 것도 이런 스몰 토크들은 좀 공부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는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하이라이트들만 모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일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특히나 한국 드라마는 연애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 한번 사귀어 볼래요?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요. 시간 좀 가져요. 뭐 이런 대사들은 정말 많이 나오고 그런 거에 익숙해질 수 있겠지만 진짜 자주 쓰이는 스몰 토크에 어쩌면 익숙해지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들을 듣고 연습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이 스피킹 클래스를 제가 만든 거고 그거를 가지고 여러 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쏙닥복닥 팟캐스트에서 제가 만든 콘텐츠들을 가지고 쭉쭉쭉 공부를 하신다면 어쩌면 한국에 와서 사는 어떤 사람보다는 더 한국어를 잘하게 될지도 몰라요. 진짜로요. 제가 진짜 고민해서 이 콘텐츠들을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콘텐츠들을 정말 잘 활용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한국어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의 이야기를 좀 하자면 약간 부끄럽기는 하지만 저는 영어랑 일본어를 공부를 했는데 영어랑 일본어 말할 때 제 발음이나 억양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못 알아듣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있었나? 네, 다들 되게 자연스럽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이게 그냥 칭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그 언어를 딱 썼을 때, 영어나 일본어를 썼을 때 발음이 이상하거나 하면은 죄송한데 다시 말해 주시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적이 정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여기에서 막 영어랑 일본어로 말하기는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뜬금없어서 혹시라도 제가 영어랑 일본어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위에다가 카드를 달아 놓을 테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제가 영어랑 일본어 하는 거를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뭐 다른 제 외국인 친구랑 같이 영어나 일본어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저는 그 나라에 가서 거기에 살아서 그 언어들에 익숙해진 게 전혀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이랑 말을 해봤기 때문에 그 언어가 자연스러워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요, 집에서 공부를 혼자 많이 했고, 좋아하는 콘텐츠들 그런 거를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고, 요즘도 기회가 되면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그 언어에 계속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해요. 사람들이 결국에는 잘 안 믿고 계속 물어보면 그냥 미국에 어학연수 가서 좀 공부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일본 회사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본에 갔던 건 아니고요. 한국에 있는 일본 회사에서 잠깐 일을 했는데 제 스토리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어쨌든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갔기 때문에 그 언어를 잘하게 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이미 그 미국에 어학연수를 갔을 때 제가 제일 높은 레벨에서 두 번째 레벨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어가 좀 편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일본 회사에 들어간 것도 제가 일본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물론 그런 곳에 가서 연습이 더 잘 된 것도 맞기는 하지만 거기에 갔기 때문에 그 언어들을 할 수 있게 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여러 번 그 정말 좋은 문장들을 쉐도잉하고 그 문장들을 아예 외워버리고 그렇게 하면 분명히 이 실력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될 때, 좀 더 이거를 진짜 실전에서 연습하고 싶다고 생각이 될 때, 그럴 때 저의 수업 같은 걸 들으면 정말 좋겠죠. 저의 수업이나 아니면 진짜 한국인 원어민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으면서 같이 핑퐁 하면서 연습을 하면 정말 좋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되는 게 가장 최고겠죠. 저도 열심히 혼자서 공부해서 그 언어에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일본 회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학연수를 가거나 이런 것들도 했고 또 그리고 화상 채팅 같은 거 하면서 그 원어민들이랑 대화하는 시간을 정말 많이 가졌어요. 그 두 가지만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한국어를 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 갖지 말고 제가 계속해서 고민을 해서 좋은 콘텐츠들 많이 만들 테니까 믿고서 편안하게 공부 열심히 해보세요. 그리고 또 저랑 같이 한국어 공부 연습해보고 싶다, 대화 연습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제 수업을 들으면서 같이 공부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겠죠. 전에 댓글에서 아직 한국어를 잘 못해서 더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제 수업을 듣고 싶다고 하시는 분 계셨는데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아주 초급부터 그냥 가르치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은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걱정하지 말고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고 수업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수업을 오래 듣지 않아도 수업에서 저랑 그냥 만나서 수다 떠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계속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즐기면서 한국어 공부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피소드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한국어 공부에 대한 고민이나 생각들도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열심히 이야기한 대로 스피킹 클래스도 잘 만들어 놓을 테니까 꼭 스피킹 클래스도 시간 내서 들어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